염둥이 오이방 모시겠습니다. 원래 저희 고정 멤버 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양지열 변호사가 또 이분이 좀 밀접 접촉 전문이거든요. 오시다가 검사 받으러 다시 가셨고, 예. 장영진 기자는 곧 도착한다고. 예. 장영진 기자는 뭐 편집 많이 되니까. 프랑스가 어제 확진자가 17만 명 나왔어. 하루에. 물류가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있는 것 중에 네. 오늘은 버터입니다. 깡탕 버터. 자, 깡탕 버터. 알잖아, 우리. 가염이냐 아니냐. 저는 가염을 좋아합니다. 가염. 깡탕 버터. 예. 역시 너무 좋아. 아, 역시 짜네. 깡탕 버터는 무염과 가염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무염은 서울식 김치를 먹는 것 같은 깔끔한 맛. 가염은 전라도식 김치를 먹는 것 같은 풍부한 맛. 짠데 또 달콤해요. 그치. 신기하네. 약간 염분 들어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노영희 변호사 지금 까다롭다. 무염 좀 드려라. 버터는 물량이 있는 거죠? 버터는 물량이 있어. 아, 다행이네요. 물량이 있을 때 버터 주문하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됐어. 맞아요. 버터를 좀 먹어줘야 사람이 또 이렇게 생활이, 원활하게, 윤활유. 옛날에는 우리 막 버터 같은 거 먹고 이러면은, 살쪄, 지방 살쪄. 아닙니다. 아니에요. 버터는 정말 건강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천연, 자연 버터. 이런 거 정말 건강한 거예요. 이거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버터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근데, 아니, 맛을 위해서 건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지방의 누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방이 뭐라고? 누명. 지방이 누명. 누명을 썼다고? 네, 어. 억울하게. 지방의 누명에 버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정말 좋은 제품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나와요. 좋은 버터 많이 먹어라? 좋은 버터 많이 먹어라. 좋은 버터 많이 먹어라. 제가 식품 이런 데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방의 누명이니까 궁금하잖아요. 버터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모르셨다니. 네. 지방도 지방 나름이다. 몸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되는 지방을 마구 먹고서는 사람들이 버터 같은 이런 데다 마구 이렇게 탓을 돌린다. 아, 버터한테? 네, 버터는 괜찮다. 그건 그러면- 맞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요. 트랜스 지방. 예? 그 정크푸드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그래서 이건 진짜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버터 대신에 마가린을 먹잖아요. 마가린 같은 건 먹으면 마가린은 말라. 나쁜 거야. 예. 마가린 되게 안 좋아요. 예. 마가린은 안 좋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시판되는 버터 있잖아요. 그 가공 버터예요. 천연 버터 아닙니다. 맞아.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절대 웬만한 아니에요. 우리나라 버터들은 다 가공 버터예요. 가공 버터예요. 거기 진짜 버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거는 천연 버터예요. 예. 그거는 확실히 구분해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가공식품은 몸에 안 좋습니다. 정말 버터라고는 일도 안 드실 것 같은 분이. 아니, 그러니까 버터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천연 제품은 괜찮아요. 예. 진짜 좋아요. 네, 자, 노영희 변호사님 마무리 해주세요. 좀 다양하게 좀 구성해 주시고 상품을. 근데 되게 맛있긴 맛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올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판결 혹은 사건 한번 해보자 이거야. 최근에 장모 잔고 위조 사건 1년 선고 나왔잖아요. 사건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사건 그 자체가. 위조는 땅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불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걸 이제 해설해 봅시다. 장모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 자, 처음은 내가 시작해 볼게. 우선 이 안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름 다 나왔어요. 안소현 씨. 본인이 실명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안 씨가 부동산 물건이 좋은 게 있습니다. 정보를 가져온 거야. 장모 최 씨가 그래? 그러면 같이 사자. 그게 이제 성남시 도촌동에는 6필지예요. 그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350억짜리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 김건희 씨 회사 직원. 그 직원은 또 어떻게 만났냐? 최근에 화제가 된 서울대 EMBA 코스.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금 동원용을 어필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요. 안 씨하고 장모하고 땅을 반반씩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한저축으로부터 마이너스 48억짜리 통장을 열고 계약금은 총 5억을 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48억의 변제 의무도 각각 장모,
안 씨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아니, 349억짜리 잔고가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48억짜리 통장을 만든다고? 그렇지. 그거부터 이상하지. 어쨌든 반반씩 했어 모두 다. 이제 땅만 팔면 되는 거예요. 땅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반반씩 나눠가지고 끝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장모가 조건을 건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관리하겠다. 땅 75억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팔면 40억짜리 땅이니까 35억이 남잖아. 17억씩 뿜빠이 하면은 해피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장모가 이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매수자 나타났는데 또 반대해요. 그 사이에 안 씨가 이 이자를 못 내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팔아가지고 차익으로 털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장모가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 씨가 그럼 48억짜리 마이너스잖아. 자기 몫으로 24억이 있잖아.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자라도 내려고 그랬다? 근데 또 장모가 반대하는 거야. 통장 관리를 장모가 하니까 결국은 이자를 못 냈어요. 이자를 못 내니까 어떻게 돼? 대출 이자 연체가 되니까 채권이 넘어가요. 그 채권을 누가 인수합니다. 어떤 회사가. 알고 보니까 장모 회사야. 여기서부터 확 느낌이 오죠. 나 혼자 다 얘기할 것 같아. 그냥 할까? 하신 김에 요거를 경매를 넘깁니다. 그리고 동업자 안 씨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요. 장모는 안 씨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거야. 응?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안 씨는 진짜로 구속이 돼. 결혼한 이유입니다. 결혼한 이유. 그래서 동업자가 여기서 아웃돼 버려. 그런 다음에 경매를 붙였는데 이 땅은 한 덩어리여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낙찰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헐값에 어떤 회사가 탁 낙찰을 갑니다. 그 회사가 장모 회사야. 그래서 장모가 두 번의 쿠션을 통해 가지고 100%를 다 소유하게 되고 이걸 130억에 팝니다. 차익이 90억이 실현이 됐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내놓은 돈은 3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말했던 기술을 통하여 융통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잔고 위조가 있었던 것이고 안 씨가 당한 거야. 응? 당했는데 이 검찰이 사기죄로는 기소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안 씨는 감옥에 한번 갔다 왔고요. 이번에 판결을 같이 받았어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공범이에요. 근데 장모는 행사는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속아서 나와 그냥 있는 거죠. 해준 것 예. 뿐이다. 그러면서 안 씨가 그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오라고 했다. 나는 사기의 피해자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 씨는 나는 그 돈이 있다고 믿었다. 잔고증명서를 해갖고 와서 그렇지.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땅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는 여기까지 온 거다. 내가 속았다. 핵심은 뭐냐면 동업자는 전부 다 감옥 간다. 동업자는 죽는 동업자는 전부 다 감옥 간다. 저 20년 전 정대택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업자는 죽은 거야. 동업자는 감옥 가고 전체를 전부 다 자기가 인마이 포켓한다.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준 동업자. 그렇지. 항상 정대택 씨도 항상 먼저 정보를 정보를 준 줬어. 정업자. 최초로 그 사업을 물고 온 사람. 정대택 씨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동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여차저차 해요. 동업자는 감옥에 가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장모가 싹 다 먹어요. 그리고 당한 사람은 내가 당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네. 하지만 기소되지 않아요. 장모는.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도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힘은 검찰한테만 있어요. 아니 사기를 당했는데 돈은 자기가 다 버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되려면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득만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되냐고. 요양병원에서도 혼자 이득을 받는데 피해자, 혼자 자기가 피해자가 그렇지. 나오고. 피해자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이것도 자기가 돈을 다 벌었는데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동업자의 지분을 노려 항상. 네. 그래서 동업자 지분을 헐값에 헐값에. 사오기 위해서 경매라고 하는 형식이 된다. 그래서 회사가 누구 건지 알 수 없으면 그냥 다른 회사. 다른 회사가 그 채권을 가져가고 다른 회사가 낙찰을 받고 자기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가족 회사야. 이런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계획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실현해 내려면
검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동업자를 잡아가야 돼. 그리고 검찰을 동업자가 잡을 수 있는 검찰이 필요하다. 그렇지. 동업자를 잡아가야 되고.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난 몰라가지고 나는. 동업자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잖아. 네.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정의로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상상이 안 가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뒷배가 든든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조 사건은요, 보통 사기하고 한 세트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위조를 왜 하겠어요? 사기치려고 위조하는 거거든요. 행사하려고. 그러면 사기를,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장모인데, 사기는 자기가 피해자래.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검찰이 그걸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있을 수가 수가 없는 없는 일이지, 구조예요. 절대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배움도 짧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세상 물정 모르시니까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검찰이 뭐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어요? 다 이것저것 누가 따져보고 그림을 그린 거야? 하겠어요. 누가 자, 큰 그림 그리시다, 큰 그림. 그분은 원래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줄 수 없는 그런 착한 심성의 사람인데 야, 큰 어떻게 그림. 그렇게 하겠어? 노영희 변호사님 어디 전화 받은 데 있어요?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큰 그림이에요. 최은수는 모른다. 그럼 누가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하여 뒤에 있는 배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장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야, 힘을 쓸 수 있는 그분이 더 싸게 가네. 이게 예술인 거예요, 이게. 당하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당하는 거야. 그렇지. 정신 차려보면 나 감옥에 가 있어, 이미.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동업자들은 감옥에 가고 본인이 다 지분을 다 취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꼭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건도 그렇고 양평건도 그렇고 보면 이제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해요. 그렇지. 예. 정재택 씨 건에서도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해요. 세 차례에 걸쳐서 판결문이나 이런 데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건에는 위조. 예, 위조할 때 인터베일리라는 걸로 위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회사로. 이 인터베일리가 페이퍼 컴퍼니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그 위조 직접 한 사람은 서울대 경영대 이 MBA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예요. 당시. 코바나 컨텐츠 무슨 깊은 관계? 저는 등기상 관계가 있었다. 등기상 등장한다. 등기상 이 깊은 말씀을 관계. 드리는 거예요. 등기상 깊은 관계라 있었어. 이분이 위조를 해줬다고. 이분이 직접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관계가 아닌데 우리가 위조를 왜 해줘요 남의 거를? 감사 그러면 깜빵가. 감사 깜빵. 어쨌든. 감사가 나도 감사야. 잠깐만,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멀리 가시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저는 되게 무서워가지고 조심조심 말하잖아요. 이 정의로운 검찰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이 괜히 해줬겠냐. 괜히 해준 게 아니지. 정의로운 등기부상 깊은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검찰은 그럴 리가 없는데, 정치검사들 얼마든지 하고 남아. 정치검사가 어딨어요? 이분이 왜 이래요? 조심하세요, 말씀. 정치검사는 양평 땅도 양평 땅에서도 처음에 등장하죠. 돈 땡겨올 때 모 네. 회사의 회장의 아들. 아들로부터 돈을 땡겨와요. 8억. 누가? 아들 8억. 김건희 부인 씨. 김건희 씨가. 여기서는 부인 김건희 씨가 EMBA에서 만난 누군가한테 시키죠. EMBA가 되게 중요한 과정이네. 그렇지. EMBA를 맞아. 다녀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8억 원을 갚기 위해서 돈을 한 21억을 빌리는데 그 장부증명서 위조해줬던 그 사람과 관계 있는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요. 내보내, 그 사람을 내보내, 너- 그리고. 네. 그냥 내보내고 자기네끼리 이제 해먹어. 그다음부터 네. 편하게. 그러니까. 요 장부 이조에 준 사람 있잖아요. EMBA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 회사가 있어요. 그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회사가 돈을 빌린다?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장모한테 줘. 그때 들어간 담보가 장모 장모 땅이야. 그러니까 장모는 자기 땅 맡기고 자기가 돈 빌리면 되는데 꼭 이렇게 다른 법을 내세워. 사실은 근데 다 장모 거야. 그 일을 해준 사람도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 등기부상 깊은 관계. 김예, 감사. 김예. 예. 예, 감사. 그리고 정대태 씨 감옥에 갔을 때 1억 들고 찾아가잖아. 중요한 증인을 했던 그 법무사가 있었거든. 백법무사요. 법무사. 반으로 나눠주겠다고 말했다는 거를 쓴. 그렇지. 이 사람도 감옥에 가. 그 사람을 회유하러 1억짜리 수표를 들고 간 것도 딸이에요. 김건희 씨. 김건희 씨. 김건희 씨는 이 프로젝트에 계속 등장. 멤버죠. 중요하게 계속 등장합니다. 위조건은 결혼한 이후에요. 결혼한 이후에도 등장한다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김예땡 그분은 자기가
이걸 직접 위조를 한다면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이. 그렇죠. 아무런 은행에 이득 없이 350억을 위조하는데 그냥 심심해서 해줄 리가 있나. 아무런 이득 없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다. 너무 착했나 보지. 근데 이 MBA에서 만나고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350억 이조 좀 해줄래? 그렇지. 이걸 부탁하면 20억 네 이름 대출 좀 해줄래? 이런 걸 누가 받아줘 그냥. 그런데 얘기를 안 할까? 딸한테 니네 엄마가 350억 위조해달래. 엄마가 20억 대출. 아니 엄마가 해달라 그랬겠어. 딸이 해달라 그랬겠지. 전 알아서. 그거 봐, 빅픽처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 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요. 아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죠. 자, 저는 갑니다, 이제. 저녁 방송 저녁 진행을 방송 위해서. 하셔야 되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네. 빨리 가시고 그 딸이 이걸 몰랐다 하기 어렵다는 거지. 처음에 서울 EMBA 과정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딸의 회사에서 감사로 있어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350억 이조 좀 해줄래? 그러면 딸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엄마가 350억 이조해달란다. 엄마가 20억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달란다. 그거를 누가 그냥 하겠냐고. 딸도 알았던 사건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맛있는 이거를 밥을 사줬겠지. 맨입을 해줬겠어 그거를. 맛있는 밥을. 그래서 근데 엄마가 부탁한 거야, 딸이 부탁한 거야? 그 엄마가 부탁했대요? 나 몰라서 딸이.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누가 굉장히 부탁했대? 이 사건에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설계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딸인지 그 엄마인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엄마와 딸을 분리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요. 뒷배하고도 분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뒷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업자들이 왜 감옥에 갔냐? 뒷배가 없었기 때문에요. 옛날에 백이란 말 썼는데 요즘 뒷배란 표현을 국산화됐나 말도. 국산화됐어. 예. 요 사건이 구조가 아주 잘 보이는 사건이야.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 여기에. 그것도 결혼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사위가 검찰에 있을 때는 진도가 안 나가던 사건이에요. 사위가 검찰총장에서 내려오자 비로소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난 거예요. 그럼 다른 사건은 어떻겠어? 최근에 우리 계속 해왔던 양평, 그 동네에 또 하나 더 있대네?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ESIND 있잖아요. 그 회사가 그 요양원 안에 있다네. 그 요양원이 옛날에는 러브호텔이었어요. 러브호텔을 운영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요양원이 돼 있습니다. 요 요양원은 지금 부정수급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요양원이 아니에요. 딴 겁니다. 딴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42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새로운 거야. 거기는 털면 자꾸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개나 일단 그 주가 조작에 같이 했냐 안 했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잔고증명 관련해서, 세 번째가 이 요양병원에서 지금 문제된 그런 부분들이고, 네 번째가 그 공공지구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고, 기적에. 예, 그다음에 공공지구 개발. 다섯 번째가 요양원 하면서 42억도 받은 그 네. 사건이잖아요. 큰 것만 5개네. 근데 이 사건들에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핵심 멤버죠. 김관 씨가 등장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중요한 고비에 한 번씩 탁. 허위 경력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사건들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찌질해. 네. 근데 이거는 범죄잖아. 양평은 기적이란 말이야, 기적. 응? 그러니까 양평 거도 보면요. 황당했던 게 8개 필지 등기부가 분명히 땅이 8개인데 등기부가 똑같아요. 8개가. 쌍둥이에요. 내가 왜 8쌍둥이라고 그랬었어요. 순서랑 날짜랑 똑같아요. 8개가. 이런 등기부 보셨나요? 이게 왜 이상한지를 말을 해줘야지 혼자. 그러니까 차명이다. 장난질을 같이 쳤다. 같은 날에. 우리 근데 장영진 기자는 그래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한테 혼나는 거예요. 사실관계만 나열하면 어떡해. 여기서 얘기하지. 그럼으로를 해야지. 차명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내가 얘기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다 나오는 거. 자, 요거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상징적 사건입니다. 드디어 조국 관련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어. 동양대 휴게실에서 가져간 PC하고 집에서 가져간 PC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 거기에서 표창장인 게 나왔겠지. 거기서 표창장이고 뭐고 다 나온 거거든. 그거 증거 능력 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들이 다. 아무도 기기로 주지 않았어.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 적용을 삼성은 받아요. 근데 정경심 못 받았던 거야.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법 적용을. 그런데 드디어 조국 장관 재판은 이제 늦게 시작돼가지고 1심이 진행 중인데 1심 판사가 이거 이 PC 증거 능력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말했어. 그게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보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석 신청해야 돼. 빼줘야죠 원래는. 진탕 때문에 지금 형 집행정지 돼 있죠 지금 병원에 계시죠? 조국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상식적인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이 판단은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야. 변호인들이 다 놀래버렸어. 조국 장관도 자기 놀란 거야. 되게 중요한 게 이 보통 일반적인 판사들이 위법 수집 증거냐 아니냐 판단을 판결 선고할 때 판결문에다가 나중에 하지 재판 진행 도중에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 사건의 이 재판부는 그 재판 진행 도중에 그런 전향적으로. 판단을 먼저 해줬다는 건 굉장히 전향적인 거죠. 원래 포렌식과 관련해가지고 증인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대검에서 포렌식 담당한 사람도 나오고,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조국 장관 측에서 요청한 포렌식 담당자 한 사람도 나오고. 근데 대검에서 갑자기, 포렌식 담당자,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한없이 밀려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재판부가, 그러면은 이거 그냥 증거 능력 없다고 치고 넘어가 버립시다. 치고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증거 능력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노영희 변호사가 입대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한 거야. 노영희 변호사 입대했으면 당신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 없으니까 끝. 여기 내 옆에 안 앉기 다행이다. 목 쳤어 그러면. 목덜미를. 그동안 다 미쳐서 돌아갔거든? 법에 써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이 될 것 같아요. 장모가 연루된 사건들 자세히 봐야 된다.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국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 판사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정경심 교수 파기환송되고 기타 법적 절차가 남았지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나잖아요. 조국은 왜 고생한 거야 대체? 응? 조국 건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등장한 거 아니야. 왜 나온 거야 대체? 애초에 조국 공정 이러면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 원인 모여가 되는 거거든 이게.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올해 마지막 인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인사.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노변사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안 어울려. 자 새해 다음 주에 봅시다.